텐데요. 네. 우선 신선한 꼬막을 고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요즘은 사실 뭐 마트나 이런 데 나가보면 네? 아예 살아있는 꼬막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살아있는 거 사면 더없이 신선한 거니까 그게 가장 최상품이 될 테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부서진 게 없는지 한번 오. 보시고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 거 오. 예,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일단 꼬막은 준비하셔서 겉에 보면 요 사이사이에 네.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거든요. 진흙 같은 것들이. 네. 그래서 소금물에 좀 여러 번 헹궈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씻은 다음에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꼬막을 익히셔야죠. 그래서 삶아줄 건데 저도 지금 옆에 네. 예, 물을 올려놨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삶는 거는 네. 이게 꼬막이 무겁다 보니까 네.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은 중간불 정도로 줄여주세요. 네. 아니면 찬물을 반컵 정도 넣어서 물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도 좋은데 왜냐하면 꼬막 자체가 너무 강한 불에 순간적으로 익으면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오. 그럼 이제 육즙이 빠지고 질겨지니까 불은 좀 줄인 상태에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약간 은근한 상태에서 네. 끓고 나서 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저어주세요. 오, 선생님!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젓다 보면 꼬막에 있는 이물질이 또 한 번 빠지고 꼬막이 골고루 익을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 그런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얘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저어주신 게 좋아요. 아니 꼬막에 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네. 나중에 이제 꼬막 껍질을 벗겨서 한쪽 방향에 있는 살을 먹게 되기 때문에 살이 한쪽 편으로 몰려서 붙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쪽 편에 몰리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걸렸는데 양쪽에 다 살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 붙으라고 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저어주세요. 젓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네. 먹기 쉽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살을 다 온전히 다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삶아내면 되나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물이 다시 끓을 때까지 삶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 입이 벌어지면 3분의 1 정도 입이 예. 벌어지면 꼬막이 전부 다 입이 벌어지면 너무 익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일단 채 같은 걸 이용을 하셔서 한 번씩 네. 이렇게 들어보시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입이 벌어졌죠? 네. 그러면 이제 불을 끄세요. 네. 끄시고 던져주시면 돼요. 완전히 다 입 벌리지 않고 3분의 1 정도가 그렇죠. 벌렸을 때 왜냐면 다 입 벌릴 때까지 그대로 두게 되면 살이 나중에 너무 쪼그라들어서 네. 질겨지고 맛도 없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이 여열로도 익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얼른 건져주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자, 이렇게 건져진 꼬막은 네. 그대로 두면 또 얘가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네.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금물에 한번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소금물에요? 네. 자, 여기 소금을 자, 맛 성분이 빠지지 않도록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 이러면 약간 밑간도 되겠네요, 선생님. 그 밑간까지 될 정도의 많은 양은 아니고 네. 대신 꼬막이 가지고 있는 맛 성분이 빠지지 않을 정도. 자, 그렇게 해서 씻다 보면 이 네. 꼬막 속에 내부에 있던 혹시 오. 덜 빠진 아직도 이물질 이거 같은 나와요? 게, 예, 진흙 같은 것도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헹궈 주시는데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굉장히 좀 뿌옇게 국물이 나왔다 그러면 한 네. 두세 번 정도 헹궈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꼬막 손질은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껍질만 까주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껍질을 까놓은 네. 꼬막이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 한쪽으로 아까 한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살이 잘 붙으라고. 오, 진짜? 오, 진짜?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떼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보면 아까 3분의 1은 뚜껑이 열려 있는 걸로 했는데 네. 이렇게 완전히 이제 닫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닫혀 있는 거는 숟가락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네. 약간 이제 날카로운 거 제가 좀 숟가락이 크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비틀어 주세요. 뒤에를? 뒤를.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선생님? 자, 이렇게 다시 어머. 무슨 자물쇠 열듯이 열려요. 그쵸. 여기 됐다. 네, 이렇게 네. 되어있으면 볼록한 부분 둘 사이에 네. 숟가락을 끼워주시고 요거를 한쪽으로 비틀어주시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자, 이야. 이렇게 해서 준비를 신기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꼬막 준비했고요, 선생님. 네, 이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양념장을 섞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버무릴 양념장을 할 건데, 네, 그냥 저희가 많이 보던 재료들이에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사용하던 네. 양념장 그대로고요. 조 옆에 있는 양념장도 같이 사용할 거예요. 여기요? 예, 예.
자, 근데 어차피 이걸 이제 한꺼번에 버무릴 거니까 아예 좀 큰 볼을 아예 이용을 처음부터 해볼까 그럼 봐요. 그려버릴까요? 예. 자, 간장이고요. 간장 들어가고요. 자, 가루를 먼저 고춧가루를 넣어서 오. 좀 불려질 수 있도록 미리 넣도록 할게요. 매콤하게. 네. 그리고 설탕도 약간. 네. 그리고 요거는 올리고당인데요. 오. 뭐 매실청 있으면 네. 매실청으로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건 뭐예요? 요건 술이에요. 아무래도. 예, 맛술 좀 넣어서 간장 자체의 짠 염도를 조금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네. 여기에 다진 파, 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칼칼하겠어요, 넣어서. 그렇죠. 그리고 깨소금하고 네. 참기름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양념 끝인 거예요, 이제? 양념 끝인 거예요. 전부 이제 보통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 양념들로 전부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두게 되면 고춧가루가 좀 부르면서 어느 정도 조금 농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쪽파까지. 네. 이렇게 하면 진짜 간단해요, 선생님. 간단하죠? 이렇게 딱 하나 만들면 팥반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버무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신선하게. 네, 그래서 접시에 예쁘게 쭉 돌려 깔고 이 양념장을 조금씩 끼얹어 주셔도 되고요. 네. 조금 이제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리고 이제 양념장을 조금씩 얹다 보면 또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짜진 돼서.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예. 되니까 아예 얘를 한꺼번에 지금 아까 맛술을 이용을 해서 농도를 조금 묽게 만들어서 네. 대신 버무려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루고루 양념이 배겠어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섞어서 향이 너무 고소하고 매콤한 향이 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그릇에 담아주시면 되는 거죠. 가져올게요. 네. 옛날에 이 꼬막 해가지고 밥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아프니까 이건 잘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겠다.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해산물이 이거예요. 아, 그래요? 요거 먹고 나서 굴 조금 먹고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사실은.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꼬막은 살 자체가 굉장히 좀 쫄깃쫄깃하고. 맞아요. 예. 귀엽잖아요. 재밌죠. 그리고 예. 먹으면서도 껍질 까먹는 또 재미가 있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향이 좋은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꼬막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꼬막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꼬막전도 만들어 볼까요? 꼬막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꼬막전에 들어가는 재료는 네. 꼬막을 방금 전처럼 이제 삶아서 이번엔 살만 전부 다 발라내줄 거예요. 아예 다 발라서 예. 껍질은. 살만 발라내준 거고, 그리고 부침가루나 밀가루 있으면 준비를 네. 해주시고 물로 반죽해 주실 거고요. 네. 거기에 고추하고 양파, 부추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도 간단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볼까요, 선생님? 제가 부추를 먼저 좀 송송 썰어 보도록 할게요. 부추하고 꼬막하고 네. 잘 어울릴까요, 선생님? 잘 어울려요. 오.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씹는 재미가 있어서 먹으면서도 되게 좀 입안을 풍성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부추전만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추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거기다 꼬막까지 넣어서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더 맛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부추를 굉장히 잘게 써네요. 오늘은 제가 건더기는 많고 네. 밀가루는 접착제 역할만 할 정도로 조금만 넣어서 좀 제대로 된 그 부추와 예. 그리고 제대로 된 그 꼬막의 맛을 한꺼번에 좀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전의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어떤 전집을 가면 네. 정말 밀가루가 반이 넘는 데도 있어요. 그쵸. 정말 부추는 조금 들어가 있고. 보통 이제 업장 같은 데서는 또 재료비랑 단가를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아무래도 또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못 만들면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실은 뭐 우리 가족들 먹을 거니까 가능하면 좀 충실한 재료를 넣어서 만들면 더 좋잖아요. 오, 부추를 잘게 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부추 준비를 해주시고. 네. 이 부추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언제 그렇죠? 먹어도. 네. 야. 그래서 잘게 한 0.5cm 정도 네. 길이가 되도록 짧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썰어먹고요. 밀가루 반죽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 반죽에서 네. 물 양을 못 맞춰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밀가루의 상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네. 달라지거든요. 뭐 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아니면 또 어디 눌려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양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은 그 반죽 상태를 보면서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저는 이제 밀가루가 한 컵이에요. 밀가루 한 컵에 물의 양은 지금 3분의 2컵 미만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오. 왜냐하면 너무 묽어지게 되면 재료를 섞었을 적에 이렇게 잘 흡착이 되지 않고 뭉쳐지지 않고. 그쵸. 오히려 이제 자꾸 풀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의 양을 넣으면서 가루는 한 컵. 그다음에 물의 양은 3분의 2컵 정도를 넣어주시고 상태를 보셔서 만약에 너무 지금 이제 좀 뻑뻑한 느낌이 나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조금 물을 더 섞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3분의 2컵 정도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지금 한 큰술 정도 제가 네. 더 추가해서 그럼 이제 좀 이렇게 되직한 상태가 됐죠. 네. 여기에 채소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조금 더 묽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렇겠네요. 네. 여기에 만약에 부침가루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어느 정도 간이 되어져 있어서 따로 간을 안 하셔도 되고 네. 만약에 그냥 밀가루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소금을 조금. 조금 넣어서 밑간을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찍어 먹을 장을 네. 준비하시는 분은 네.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간만 그냥 살짝만 해주시고 네. 뭐 초간장 같은 거를 같이 이제 곁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을 아예 간장에 안 찍어 드실 분은 이때 간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요즘은 전에 아무것도 안 찍어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전부 저염으로 싱겁게 드시는 추세니까요. 그냥 전을 그 자체로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많이 적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쫄깃해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쫀쫀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하고 이제 좀 차별화가 되죠, 그죠? 오. 그래서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쫄깃쫄깃한 느낌이 네. 더 살잖아요. 그래서 많이 저어줄수록 이 쫄깃함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어주시고 네. 여기에 아까 준비해놨던 고추를 먼저. 부추 향긋하네요, 선생님. 부추향 좋죠? 네. 여기에 양파 썰은 것도 같이 들어가고요.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추 썰어놓은 거 고추. 네. 꼬막까지. 꼬막까지. 한 번에 다 넣네요. 네, 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반죽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전에 사실은 밀가루 반죽 양이 아주 많은 양은 아니었잖아요. 건더기가 훨씬 더 많은 네.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정말로 이 반죽은 그냥 이 재료들을 이렇게 잡아준 정도만 맞아요. 딱 하는 것 같아요, 양이. 그렇죠. 그래서 재료들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졌을 때 전이 좀 실하고 예. 맛있는 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 그 밀가루 맛이 좀 덜 나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쳐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선생님, 근데 이거 붙이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넓게 붙일 것인가, 아니면 작게 붙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 일단 모든 전은 네. 사실 붙이기 직전에 팬을 중간불 이상으로 좀 달궈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름은 좀 넉넉히 둘러주셔야 돼요. 김 넉넉히요? 네, 왜냐하면 밀가루 반죽이 닿자마자 그 처음에 닿게 되는 기름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 있는 상태여야지 네. 열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바삭한 느낌이 나게 맛있거든요. 맞아요. 바삭한 맛이 나야 돼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제일 맛있는 데가 가장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크게 만들면은 겉에 부분만 딱 맛있고 안쪽은 사실.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오늘은 조그맣게 만들게요. 네. 기름 좀 넉넉히. 기름을 좀 넉넉히 빠지도록. 두르고요. 예. 그리고 이때 기름을 좀 넉넉히 둘렀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기름을 흡수를 해버려요. 이게요? 전이. 예. 오. 그래서 온도가 좀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만들어 주셔야지 그나마 기름이 덜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네. 요거를 한 숟갈 정도씩 그렇게 만들어서. 네. 둥글게 만들어서 오호.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맛있겠어. 향이 좋은데요, 벌써 선생님? 그렇죠? 아니, 꼬막을 이렇게 전으로 해서 먹어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구워서 먹은 거는. 꼬막 구워서 먹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꼬막은 보통 이제 저렇게 찜처럼 해서 그럼요. 이제 그냥 먹거나 아니면 이제 무쳐서 드시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전으로 해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빨간 고추 네. 썰었잖아요. 네. 그걸 여기 중앙에 하나씩 얹어줄 거예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네. 선생님, 저는 사실 이 네. 꼬막하고
이 부추하고 전이 잘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따 드셔보시면 더 잘 어울리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오. 진짜 맛있거든요. 예. 쫄깃하고. 자, 이렇게 해서 밑면이 노릇해지면 뒤집어서 드셔주세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쪽에도. 와, 진짜 바삭바삭하게. 그렇죠. 맛있겠죠? 노릇하게 선생님. 네. 자. 이렇게 쬐끄맣게 만드니까 네. 한 입 크기로 먹을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더. 오히려 더 이제 가장자리가 사실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래서 하나 전체를 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요 저는 좀 약간 센 불에서 이렇게 빨리 익히는 게 좋은 거예요? 약간 조금 겉이 튀기는 듯한 느낌이 나게. 그리고 오. 꼬막 자체가 이미 한번 익혀졌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노릇하면 바로 꺼내주시는 거예요. 네. 야, 저 옆에 부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가장자리죠. 바삭바삭해서 그쵸. 가장자리가. 네. 그래서 밀가루를 지금 최소한으로 넣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굉장히 영양도 많고 맛도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야, 꼬마가 항상 이렇게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서 먹어봤는데 네. 이렇게 먹으면 맛이 어떨지. 그리고 이제 양념장도 미리 좀 섞어보도록 네. 할게요. 이렇게만 먹으면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네. 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뭐 굉장히 간단해요. 예. 간장 양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식초를 넣어주세요. 예. 간장이 만약에 뭐 한 작은술이면 3분의 1 작은술 정도만 넣어주고 간이 좀 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간장하고 동량으로 넣어주시고 물을. 그래서 그냥 곁들여 주시고 제가 전을 조금 예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까요? 양념이 이 소스가 굉장히 은은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찍어 드시더라도 한쪽으로 뭐 몰리거나 해도 지나치게 짜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꼬막 무침하면서 남은 네. 꼬막을 이렇게 만들면 금방이겠어요, 그냥. 그래서 꼬막 제철일 때만 사실 또 이제 즐길 수 있는 예. 요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가족들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이 꼬막 전 눈 올 때 먹으면 맛있겠어요, 그냥. 가까이 이렇게 눈 오는데 집 안에서 이렇게 먹으면. 네. 사실 기름 지지는 냄새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좀 행복한 가정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 냄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꼬막 요리 또 만들어 봤습니다. 야, 선생님 정말 금세 만들었어요. 네.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죠? 자, 이렇게 쫄깃쫄깃 고소한 꼬막전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추운 겨울에 제철 맞은 꼬막 무침. 꼬막을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삶는 법 알아보기. 꼬막을 삶을 땐 이리저리 막 휘저어주면 안 돼요. 먹을 때 너무 불편해요. 반드시 한 방향으로 저어줘야 꼬막살이 한쪽 껍데기에 몰려 통통해요. 통통한 꼬막살로 영양 반찬 꼬막 무침을 만들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